한인이 운영하는 서버브 한인 뷰티 서플라이 업주와 해고된 한인 매니저 간의 법정 소송에서 최근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직 매니저의 $140만 횡령이 인정돼 한인 업주가 승소한 것입니다. 지난달 30일부터 2월 3일까지 레이카운티 워키건 법정에서 속개된 이번 민사소송 케이스는 약 2년 2개월간 끌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뷰티 서플라이 비즈니스를 40여 년간 운영해온 S씨, 그리고 거기서 7년여 동안 매니저로 일한 K씨 간의 법정 투쟁은 바로 돈 문제입니다. 수년에 걸쳐 회사 자금 $140만 증발한 것을 나중에 컴퓨터 추적을 통해 알아낸 업주가 전직 매니저를 상대로 자금 횡령을 추궁한 것입니다. 판결이 난 지난 주말 L 변호사를 대동한 업주 측은 판사로부터 $140만 보상 판결을 배심원 12명의 만장일치로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도 했지만 향후 30일 이내에 피고 측은 항소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사소송이라 이 금액을 어떻게 보상받을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 측은 한인타운 근처 서버브에 치킨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몇 곳 오픈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사는 향후 이번 민사소송의 피고인 측도 취재할 예정입니다. 한인 업주와 한인 매니저 간의 이런 법정 다툼은 예전에도 일어났습니다. 10여 년 전 서버브의 뷰티 서플라이 업체 대표 K씨는 컴트롤러로 오랜 기간 일해오던 R씨를 고소했습니다. 당시 회사 측은 회계장부에서 약 $100만 차이를 발견해 그를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주류사회에도 알려지기도 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가짜 명품을 비롯해 위조 지폐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미 세관 국경보호청 CBP가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하루 동안 오헤어 공항에서 $46만 5천여 상당의 위조 명품과 위조 지폐 $7만 6천 등 총 $54만 1천 상당의 위조품을 압수했습니다. 위조 명품은 오헤어 공항 국제선 탑승객 수화물 속에서 발견됐고 $1에서 $100짜리 위조 지폐들은 중국에서 선적된 5개의 소포에 나눠 들어 있었습니다. 소포들의 최종 목적지는 일리노이, 미네소타, 텍사스, 그리고 오클라호마주 등이었습니다. 압류된 위조 지폐는 조사를 위해 국토안보부와 비밀경호국에 넘겨졌습니다. 위조 명품은 튀르키예를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 시민의 수화물 검색 중에 발견됐습니다. 이 속에는 루이비통 가방, 롤렉스 시계, 샤넬 선글라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BP는 위조 및 불법 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로 인해 미국이 연간 2천억에서 2,500억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본다고 밝혔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건너온 이주 노동자들의 몸값이 최근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이주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에 좋은 일자리를 비교적 쉽게 찾는다면서 미국의 구인난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감원에 나서는 것과 달리 건설이나 요식업 등에서는 업주가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상태입니다. 고용주들은 중남미 이주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웃돈을 지급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법 이민자 역시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비교적 쉽게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체는 2년 전 불법 입국한 온두라스인의 경우 첫 직장에서 시간당 $13를 받고 일했다며 지금은 시간당 $18라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국으로 송금하는 불법 이민자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미국에서 중남미로의 송금은 전년 대비 9%가량 증가한 $1,420억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하고 잔해를 수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수년간 최소 24건의 정찰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 중 6건이 미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해당 프로그램은 최근 수년간 5개 대륙에 걸쳐서 최소 24번의 비행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6건의 비행이 미국 영공 내에서 이루어졌으나 반드시 미국 영토 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FBI 작전기술부서의 엔지니어들은 중국 정찰풍선 잔해를 버지니아주 퀀티코에 있는 연구실에서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추적 방안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찰풍선이 수집했을 가능성이 있는 정보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수거 작업이 계속되면서 정찰풍선에 대한 완전한 분석이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앞으로 수일 내에 더 이야기할 것이 있을 것이라며 거의 매시간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미 연방국세청은 2022년 세금 보고자들 중 주정부로부터 작년에 스페셜 세금 리펀드나 페이먼트를 받은 경우 세금 보고 파일을 좀 늦출 것을 권고했습니다. 작년 19개 주정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들에게 인플레이션 릴리프 페이먼트 혹은 리펀드를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은 각 주정부에서 납세자들에게 지급한 여러 형태의 페이먼트나 리펀드 등과 관련해 2022 세금 보고 시 어떻게 처리할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리노이주는 물론 캘리포니아주의 납세자들은 국세청으로부터 이런 세금 리펀드 관련 처리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권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공개한 인공지능 챗봇 바드가 잘못된 대답을 내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파벳 주가가 폭락했다는 소식입니다. 8일 구글 모 회사 주가는 7.7% 급락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구글이 AI 기술 공개 행사를 열었는데 바드의 부정확성에 대한 이슈가 불거져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9살 아이에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새로운 발견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바드는 우리 태양계 밖의 행성에 대한 최초의 사진을 찍는 데 사용됐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답변은 사실관계 오류라고 과학자들이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나사는 최초의 외계 행성 이미지는 지난 2004년 유럽 남방천문대에 설치한 VLT, Very Large Telescope가 촬영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구글 직원들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만큼 그럴듯한 거짓말을 바드가 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길로리아 데이비슨 구글 수석 소프트웨어 분석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를 따라잡기 위해 몇 주간 분주했습니다. 서두른 공개 행사로 데모 도중 잘못된 답변이 나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제 도로상에서 테슬라 차량은 흔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차량이 수리비가 너무 비싸 보험사들이 차량을 수리하기보다는 전선 처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테슬라 차량이라도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는 것보다 차량 매입이 더 저렴해 전선 처리한 뒤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로이터가 중고차 온라인 경매업체 코파트의 매물로 올라온 사고 차량을 분석한 결과 120대가 넘는 테슬라 모델 Y 사고 차량 중 대부분이 1만 마일 미만의 주행거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차량은 2022년 또는 2023년식이었으며 텍사스 오스틴 공장이나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제조된 것입니다. 이 중에는 스테이트팜, 파머스, 프로그레시브, 가이코 등 손해보험사가 사고 차량을 사들여 내놓은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사고 차량 수리비가 너무 높게 나올 경우 전손 처리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량은 파손된 상태 그대로 경매에 붙여 일부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슨빌의 세븐일레븐 앞에서의 자동차 사고로 두 다리가 절단된 57세의 남성이 편의점 체인으로부터 9,100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 협의는 사건이 배심원 재판을 위해 설정된 날인 6일 쿡카운티 판사의 승인을 받았으며 주 역사상 개인 상해 사건에서 가장 큰 재판 전 합의금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들은 피해자가 사고 후 한 달 동안 고통 속에 입원해야 했으며 지금은 의족을 사용해야만 걸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전국의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발생한 6,253건의 매장 충돌 사고를 확인한 보고서를 최초로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합의금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세븐일레븐이 상점 전면과 주차 공간 사이에 볼라드, 즉 지면에 고정된 두꺼운 기둥을 설치했다면 충돌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8,000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세븐일레븐의 대변인은 우리는 이 비극에 가슴이 아프며 계속해서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 불행한 사고를 유발한 무모한 운전자가 유죄를 인정했으며 이 가게는 모든 지역 건축 법규와 조례를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벤슨빌 매장의 단골 손님이었고 대부분의 날은 세 아들과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을 걸어 해당 편의점에서 모닝커피를 사고 식품 가공 공장에 출근하기 위해 카풀을 기다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는 2017년 9월 20일 아침 가게 앞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우고 있는 한 남자가 브레이크 대신 자동차의 엑셀레이터를 밟았고 차는 연석을 넘어 인도를 가로질러 칼과 함께 가게의 전면을 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변호사는 또한 우리는 세븐일레븐이
1990년부터 이런 종류의 사건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숫자로 보았을 때 전국의 모든 세븐일레븐 중 매일 한 곳은 이와 같은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세븐일레븐이 이러한 사고들에 대해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발표는 믿을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